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티큘러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쉐이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딩 항목에서는 조명을 설치했을 때 조명의 범위, 강도, 하이라이트, 그리고 사물의 반사, 그림자에 대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빛에 대한 설정을 통해서 사물, 즉 파티클을 보다 섬세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쉐이딩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을 위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컴포지션 메뉴에 New 컴포지션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학습할 컴포지션 이름으로 해줘야 되겠죠. 쉐이딩으로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리셋은 HDV 720 29.97, 실제 사이즈는 1180에 720이죠. 이 규격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작업 시간은 10초 그대로 사용을 해줍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OK 버튼 눌러서 작업을 위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이제 파티큘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티큘러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자, 역시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레이어에 New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역시 솔리드 레이어의 이름도 쉐이딩으로 해주고요.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컴포지션의 크기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색깔은 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설정이 끝났다면 OK 버튼 눌러서 쉐이딩이라는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지금의 요 쉐이딩 솔리드 레이어에 파티큘러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펙트 메뉴에 트랩 코드 파티큘러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역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파티클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쉐이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쉐이딩,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쉐이딩은 조명을 설치를 했을 때 조명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쉐이딩이 오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이 파라미터들이 사용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작업에 사용할 파티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지금의 쉐이딩 항목은 조명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 있다고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명을 필요로 하겠죠. 조명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레이어의 New 조명을 만들어 줍니다. 라이트 선택을 해주고요. 자, 라이트 타입은 스폿 방식으로 해줍니다. 스폿 방식으로 해주고요. 자, 색깔은 어떤 색으로 해볼까요? 일단 하늘색 계열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조명의 이름을 하나 해줘야 되겠죠. 조명의 이름은 자, 파티클 조명 1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 사용하기 위해서 캐스트 섀도우 체크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해줍니다. 자, 설정이 끝났다면 OK 버튼 눌러서 이제 적용을 해주고요. 자, 확인을 하면 뭐 현재는 특별한 변화가 없죠. 다시 쉐이딩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파티클 타입에 대한 설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티클 타입을 텍스처 폴리곤 방식으로 사용을 한번 해보죠. 네, 텍스처 폴리곤. 자, 텍스처 폴리곤 방식은 별도의 파티클로 사용이 되는 그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역시 새로운 컴포지션을 통해서 하나 만들어 봅니다. 컴포지션에 뉴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컴포션의 이름은 자, 텍스처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텍스처 소스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이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의 크기는 300 정도로 해주고요. 물론 지금의 이 크기는 학습을 위한 크기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자, 실제 여러분이 원하는 그 크기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길이는 현재 컴포지션과 동일하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정이 끝났다면 OK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고요. 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요 텍스처라는 컴포지션에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번에 사용을 할 텍스처 소스의 모습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둥근 형태의 모양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뭐 동전 느낌의 둥근 모양을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엘립스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현재의 컴포지션 크기에 딱 맞는 원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자, 여기에서 뭐 두께는 일단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자, 필 컬러는 약간 회색빛이, 감도는 흰색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이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만들어준 이 텍스처 소스를 파티클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처 열어주고요. 레이어를 자, 여기에서 방금 만들어 놓은 텍스처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적용을 해준 다음에 역시 지금의 모습은 필요 없기 때문에 자, 텍스처 레이어에 하이드 비디오죠. 예, 꺼서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다시 쉐이딩 선택을 해주고요. 에펙트 컨트롤. 자, 그리고 레이어를 지금 적용한 텍스처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크기가 좀 작은데요. 크기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크기를 키워서 적당히, 자, 여기에서 한 40 정도로 해볼까요? 자, 40 정도의 크기로 설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라이프 타임을 조금 늘려볼까요? 자, 이 정도. 네, 5초, 6초 정도, 7초 정도로 늘려옵니다. 됐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자, 여기에서는 뭐 특별히 사용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자,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쉐이딩에 대해서 살펴봐줘야 되겠죠. 자, 쉐이딩이 현재 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 되어 있다는 것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용하기 위해서는 ON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ON으로 설정하니까 앞서 적용을 한 이 파티클 조명 1번이라는 그 조명의 색깔에 맞게 파티클의 색상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 파티클의 색상은 아까 흰색에 가까웠지만 조명의 색깔이기 때문에 조명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고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학습을 위해서 파티클 조명을 하나 더 생성을 해주는데요. 자, 만들어진 이 조명을 하나 복제를 해 사용을 해봅니다.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고요. 하나는 자, 요쯤에다 해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어놨던 그 조명은 우측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넘어갔나요? 자, 이 정도. 자, 여기는 조금만 더 X축으로 해서 이동을 해주는 거 좋겠죠? 자, 이 정도. 조금만 더 빼볼까요? 자,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복제된 요 파티클 조명 2번을 열어서 색깔을 좀 다르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컬러 옵션에 라이트 옵션에 컬러죠. 색깔이 현재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이 색깔은 분홍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조명의 색깔을 차별화 했을 때 학습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색깔을 만들어 준 것이고요. 됐습니다. 자, 다시 쉐이딩을 선택을 해 줍니다. 아래로 내려와서요. 자, 쉐이딩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현재 쉐이딩이 O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라이트 폴 오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라이트 폴 오프는 자, 라이트에 대한 제한을 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현재 기본적으로 내추럴 가로 안엔 룩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추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이 조명과 물체, 즉 파티클의 간격을 아래쪽에 노미널 디스턴스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열어서 확인해 보죠. 조절을 해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은 지금의 조명과 이 파티클들의 이 거리가 좁혀졌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의 빛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이 되고요. 수치를 이렇게 낮게 해주면은 거리가 멀어졌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자, 이와 같이 내추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노미널 디스턴스를 통해서 피사체, 즉 파티클과 조명의 거리를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조명이 두 개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용이 되는 두 개의 조명이 모두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내추럴 방식이 아니라 넌 방식, 가로에 A가 되어 있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죠. 지금의 이 넌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직접 조명의 거리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자, 여기서 파티클 조명 2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을 열어주고요. 이제 포지션에 Z축을 한번 조절해 볼까요? 조절하면 해당 조명의 거리가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됐고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넌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적용이 된 그 조명의 포지션을 통해서 직접 파티클과 조명의 거리를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도록 하고요. 됐죠? 자, 다시 쉐이딩을 선택을 해 줍니다. 자, 이렇듯 라이트 폴 오프에서 사용이 되는 두 개의 요 방식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 주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추럴을 사용하면 직접 지금의 쉐이딩에 있는 노미널 디스턴스를 통해서 파티클과 조명의 거리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의 내추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진 그 조명 개수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거리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넌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적용이 되어 있는 그 조명을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자, 내추럴 방식을 그냥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 앰비언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자, 앰비언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간의 밝기를 위해서, 전체적인 밝기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조명 방식인데요. 한번 조절을 해보면 자, 현재는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두 개의 라이트가 스포트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명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요. 레이어 듀 라이트, 이번에 사용할 조명은 앰비언트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색깔은 자, 이전에 사용했던 색깔과 좀 다르게 노란색으로 해주고요. 자, 이름은 자, 여기 앰비언트라는 이름으로 해주고요. 자, OK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줍니다. 자, 앰비언트 조명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자, 이처럼 지금 3D 요 공간 전체에 앰비언트 조명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밝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앰비언트 조명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노란색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쉐이딩을 선택을 해주고요. 앰비언트를 조절을 해주게 되면 이제 앰비언트의 밝기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앰비언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앰비언트 조명을 이용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자, 앰비언트를 다시 한번 열어보면은 앰비언트의 이 파라미터는 몇 개 되지 않죠? 앰비언트의 이 밝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인텐시티와 색깔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컬러 두 개의 옵션만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역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쉐이딩 다시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와서요. 자, 이번엔 디퓨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디퓨즈는 빛이 특정한 물체에 비춰졌을 때 빛이 반사가 되는, 즉 발광을 하는 그러한 상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수치를 좀 낮춰볼까요? 수치를 낮춰보니까 반사되는 빛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치를 높여주면은 더욱 밝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구에 빛이 발산이 되는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디퓨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래쪽에 스페큘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쉐이딩에 사용되고 있는 스페큘러는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하나는 스페큘러 어마운트, 실질적인 스페큘러에 대한 그 양을 설정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스페큘러 샤프니스는 스페큘러의 그 가장자리 부분을 뚜렷하게 하거나 부드럽게 할 때, 자, 지금의 스페큘러 샤프니스가 이용이 됩니다. 자, 스페큘러는 빛이 특정한 물체의 표면에 비춰졌을 때, 그 빛의 범위, 즉 하이라이트의 그 범위를 설정을 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스페큘러 어마운트 값을 증가를 해주게 되면은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점점 표면이 밝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이라이트 부분이 더욱 양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스페큘러 샤프니스 값을 조절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역시 스페큘러의 상태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치를 줄여 완전히 이제 0으로 해줬더니 이처럼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스페큘러의 그 경계의 뚜렷함 정도가 거의 뭐 상실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스페큘러 어마운트 값을 줄여보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듯 스페큘러를 사용하게 되면은 빛이 표면에 비춰졌을 때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다양하게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작업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설정을 해서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계속해서 이번엔 아래쪽에 리플렉션 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렉션 맵은 일종의 이제 환경 맵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시네마 4D와 같은 3D 툴이죠. 3D 툴에서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유리나 거울 같은 이런 반사 재질이 있는 그러한 질감을 표현을 할 때, 이런 반사 재질이 있는 그런 오브젝트는 주변에 있는 사물이 표면에 비춰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맵을 환경 맵이라고 하는데요. 환경 맵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리플렉션 맵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문 3D 툴에 비해서 지금의 파티큘러의 리플렉션은 뭐 상당히 뭐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자, 여하튼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리플렉션 맵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맵 소스를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는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텍스처와 쉐이딩은 환경 맵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환경 맵으로 사용할 별도의 맵 소스를 불러와야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물론 임포트 메뉴를 사용을 해도 되겠고요. 자, 학습 자료 폴더를 보시면은 맵소스라고 있습니다. 맵소스를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와 봅니다. 지금 적용이 됐고요. 확인을 해보면은 구름이 하늘이고요. 그 다음에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확대해서 보면은 요 이미지는 배가 누워있는, 뒤집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듯 환경 맵 소스는 이 환경에 맞는 그러한 이미지 파일을 사용을 하는 게 적합하겠고요. 자, 이제 끌어서 적용을 해봅니다. 맵 소스를 맨 아래쪽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그럼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쉐이딩을 선택을 하고요. 이펙트 컨트롤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밝게 표현을 해주고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봅니다. 자, 이제 리플렉션 맵을 방금 적용한 맵 소스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을 해주니까 적용한 맵 소스의 그 이미지가 지금 이 파티클 표면에 반사돼서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파티큘러는 시네마 4D와 같은 전문 3D 툴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뭐, 요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티큘러가 뭐, 3D 툴이 아니기 때문에, 뭐, 3D 툴에 걸맞는 그러한 결과물은 기대할 수 없죠. 여하튼, 리플렉션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만족을 해 줘야 되겠죠. 자, 만약, 뭐, 실제, 3D 툴에서 만드는 그러한 느낌을 원한다면 뭐 해당 3D 툴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해 줘야 되겠죠. 뭐 시네마 4D는 이와 같은 작업을 아주 만족스럽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태닷컴에서도 지금의 시네마 4D에 대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리플렉션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리플렉션 스트렝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표면에 비춰지는 그 강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수치를 낮췄을 때와 높였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됐습니다. 네, 리플렉션 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섀도우렛 포 옥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섀도우렛 포 옥스는 옥스 시스템에서 생성이 되는 보조 파티클, 즉 서브 파티클에 의한 그림자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섀도우렛 포 메인을 오프가 아닌 온으로 설정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자, 섀도우렛 포 메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빛에 의해 발생이 되는 그림자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조명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지만 그림자에 대해서는 이 파티클이 지금 앞뒤로 서로 흩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전에는 오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표현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자, 입체적인 느낌이 덜 했었죠. 그래서 온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림자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다 입체적인 상태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섀도우렛 포 메인을 온으로 해주게 되면은 세부적인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섀도우렛 세팅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요. 역시 살펴봐야 되겠죠. 컬러를 통해서 그림자의 색깔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의 색깔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해준다면 그림자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검정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정색 그대로 사용을 해 줍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트렝스, 자,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컬러에서 설정이 된 컬러의 강도, 컬러의 강도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채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사용하는 파티클 타입이 텍스처 폴리곤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컬러의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컬러의 스트렝스죠. 컬러의 스트렝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텍스처 폴리곤 컬러라이즈 혹은 폴리곤 필 방식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참고를 해주시고요. 필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컬러 스트렝스가 이제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림자에 대한 강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수치를 낮추니까 자, 회색에 가깝게 탁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밝은 회색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이처럼 컬러 스트렝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텍스처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폴리곤 요 자체가 아니라 폴리곤 컬러라이즈 혹은 폴리곤 필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오페시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림자의 투명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투명도가 되겠죠. 예, 불투명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저스트 사이즈를 사용하면 그림자의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면은 사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해주는 것이 역시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저스트 디스턴스는 그림자와 요 파티클이죠. 요 간격을 거리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작업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섀도우렛 포 옥스는 메인의 이제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작업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온으로 켜주면은 역시 특별한 차이는 없죠. 아주 미미하게
표현이 되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요. 자, 물론 작업 상황에 따라서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하고자 했을 때는 지금의 옥스 이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역시 작업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제 파티클 타입을 어떤 타입으로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작업에 맞게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먼트는 입체 공간에 대한 그림자의 배치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몇 개의 옵션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맨 위에 오토는 그림자의 배치를 이제 자동적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파티클과 그림자의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최적화된 설정 위치, 그림자의 위치를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현재의 모습이 이제 오토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림자의 빛의 위치에 따라서 깊이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always behind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림자를 항상 뒤쪽에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always in front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behind와는 반대로죠. 반대로 항상 파티클 앞쪽에 그림자가 생성이 되고요. 자, always behind와 always in front 이 두 개의 방식은 오토를 사용을 했을 때 자칫 발생이 될 수 있는 플리커 현상, 깜빡거리는 그런 현상을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 지금의 두 개의 이 방식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써 조명을 설치했을 때 발생이 되는 현상을 다양하게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쉐이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것처럼 파티클의 조명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는 지금의 쉐이딩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자, 그림자 부분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섀도우렛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보다 섬세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옵션으로 들어가서요. 섀도우렛의 라이트 네임 여기 중요한데요. 현재 이제 섀도우로 되어 있죠. 섀도우렛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 조명의 이름과 라이트의 이름을 이제 동일하게 해줘야지 보다 섬세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의 이름을 사용해 보죠. 자, 파티클 조명 1번이라고 해주고요. OK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섀도우렛을 사용을 해서 그림자 효과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뭐 가급적 파티클이 아니죠. 지금의 그 사용이 되고 있는 이 라이트의 이름과 일치되는 섀도우렛의 라이트 이름을 똑같이 설정을 해 놓고 작업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쉐이딩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조명을 사용을 했을 때 쉐이딩 적절하게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